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한 정리법, 도미니크 로로 지음, 이명신 옮김, 출판사 문학테라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물건을 정리하고 비움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1부, 인생에 필요없는 것들 정리하기. 사람은 무지수한 공간에 있으면 숨막힐 정도의 압박감과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가구로 꽉 찬 집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안방의 한쪽 벽이 가족 사진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곤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그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에는 많은 사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만일 방에 한두 개의 사진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는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선택하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과잉의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이 책의 작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상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데서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압박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물건들로 정신을 어지럽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해요. 물건은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도 들어와 영향을 줍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싸구려가 주는 쾌락보다 더 깊이 있고 진지한 가치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불안함에 물건을 더 쌓아두지만 그럴수록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고 유행을 쫓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일상은 권태로워진대요. 중년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다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입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더 이상 보지 않는 전공서적 같은 것들이죠. 많은 짐을 버린 후에는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골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안정적이고 가슴 설레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물의 과잉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갖고 일에 대한 의미도 더욱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2부, 단순할수록 미래는 더 안전하다. 버리고 간직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잠시 멈춰서 주위의 물건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래요. 내가 왜 이 물건을 선택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버릴지 간직할지를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인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일부를 차지할 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작가는 이를 정체성에 따른 분류라고 정의하는데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욕망을 알고 정말로 좋아하는 물건들만 간직하라고 합니다. 82페이지에서 진정한 멋쟁이가 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더 적은 물건으로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세련된 사람들은 아주 명확한 스타일 체계를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과 체형에 어울리는 옷만 사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며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닌 현재의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듯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들만 간직하고자 노력하라.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되면 무척 놀랄 거라고 해요. 그저 그런 것 여러 개보다 나에게 잘 맞는 품질 좋은 한 개를 선택하고 그 물건을 쓰임에 맞게 잘 사용할 때 삶은 즐거워집니다. 불편한 구두 100켤레보다 발이 편하고 마음에 드는 구두 한 켤레가 더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도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전쟁이나 사륙을 다룬 그림이나 사진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사용하고 만질 때마다 즐거움이 느껴지고 공간에 편안하고 좋은 기운만 주는 물건만 남겨보래요.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정리되고 앞으로의 불행도 미리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저도 옷 정리를 할 때 가장 버리기 힘든 옷이 몇 번 안 입은 비싸게 주고 산 옷이었어요. 지금도 안 입고 있고 앞으로도 안 입을 걸 아는데도 차마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 작가는 이런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보관하는데 더 돈이 든다고 말합니다. 또 버렸는데 후회할까봐 못 버리는 경우도 많죠. 작가는 버린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여서 당연히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릴 때 후회할지도 몰라 하는 걱정보다 나는 이 물건을 버릴지 간직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난하게 보일까봐 외로워서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유전적인 문제,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우울증 등등 10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버리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도 버리는 일이 고통스러운 과정임은 인정합니다. 인생에 관한 개인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데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책의 120페이지의 글이 좋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일까? 세월이 흐른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버리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버리는 일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불합리성에 맞서는 행위이자 우리 속에 있는 옛 습관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미신적 성향과 싸우는 일이다. 그래서 어렵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접근해 갈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버리는 일은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행위와 같아진다. 버리는 것은 진정한 실존적 행위다. 물건에 둘러싸일수록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도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물건에 집착하는 대신 적게 소유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물의 과잉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갖고 일에 대한 의미도 더욱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3부 심플한 정리법. 냉장고 속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책의 작은 제목이 더 재밌어요. 찬장에 왜 그토록 많은 식재료를 보관하는가? 냉동고는 시간을 멈추는 기계가 아니다. 집마다 몇 년씩 보관하고 있는 저장식품들이 있대요. 이를테면 너무 오래돼서 향기도 나지 않는 향신료, 굳어버린 설탕,
맛이 변한 선물 받은 차,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 기억나지 않는 정체불명의 가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처럼 1년에 한 번 싹 비워내라고 합니다. 오래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쓰지 않는다는 증거래요. 또한 냉장고는 버릴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니 한 달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한 번에 버리는 게 힘들면 한 칸씩 정리를 시작해 보래요. 냉장고 안의 식재료는 일주일 안에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외 주방에서 정리할 대상은 그릇들, 특히 절대 오지 않을 손님용 그릇,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방 도구들, 부엌의 잡동사니들입니다. 저자는 주방의 서랍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들, 빈병, 플라스틱 스푼 같은 것들을 떠도는 불황자라고 부르며 모든 불황자들은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절반이 3부에 해당되는데 초반에는 물건들을 품목별, 장소별 정리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부의 나머지 반은 정리가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뤄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안전하게 연습해볼 작은 장소부터 정리해보래요. 책상 서랍 한 칸이나 욕실장 등이요. 이때 서랍 속에 물건을 버리는 것이 홀가분하고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 계속 정리를 하고, 어떤 물건을 버리는 게 우울하고 슬프게 느껴진다면 버리기를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참고로 가장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추억이나 감정이 담긴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정리 초보들은 추억이 담겨있지 않은 물건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중복되는 물건 중에 더 좋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색이 바랜 그림, 후줄근한 쿠션, 빨래 건조대가 돼버린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치워보면 얼마나 흉하고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혹여 아직 쓸모가 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더 품질이 좋은,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239페이지에 명언이 나오네요. 같은 용도의 두 가지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도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와,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성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자는 평생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만 소유하라고 강조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작업이 끝나면 비워진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시킨 다음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해서 청결한 기운을 공간에 남기는 것으로 정리를 끝냅니다. 그래도 정리가 어렵다면 긴 여행을 떠나보라고 조언합니다. 짐을 싸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검토해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꼭 정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긴 여행을 선물해 주래요. 저는 작가와는 반대로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잡동사니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적은 짐으로도 즐겁게 사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인데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짐으로 꽉 찬 방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버리고 정리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강제적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요. 그래도 버리기 힘든 것들은 기부하거나 되팔거나 돌려주거나 수선하거나 재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기부도 안 되는 물건들은 아마 추억이 담긴 물건일 거예요. 일기장, 옛날에 받은 편지, 사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정리하기 어렵죠.
책에서는 애정이 담긴 것들만 몇 개 남기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쓴 일기장, 다이어리를 못 버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나 손주가 이걸 읽어볼 텐데 하고 생각하니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짐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산이 될지 쓰레기가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죽기 전에 내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라고. 내가 힘들어서 못한 일을 후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가끔 미니멀 카페에서 유품 정리를 하는 후기를 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슬펐던 사연이 부모님께 비싼 옷을 사드렸는데 선물해드린 그대로 장롱에서 발견했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글들이었어요. 그러게 옷이 뭐라고 새 옷을 아끼느라 못 입으시고 평생 헌옷만 입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때 달린 답글들이 우리는 좋은 거 먼저 쓰자. 그래야 자식들이 덜 슬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물건만 쓰다가 인생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많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좋은 거 먼저 씁시다. 저자는 살면서 자유와 자신을 소유하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루하루를 열정을 다해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장자의 다음과 같은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적게 가지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사합니다.